안녕하세요.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. 오늘 시장도 정말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네요. 울적한 이 마음을 내일 포바이포가 달래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상장일 체크포인트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에셋 증권에서 배정을 받으셨을 거고요. 공모가는 17,000원이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. 최종 배정 내역부터 먼저 보시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.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인 133만 1225주, 다 납입이 완료됐습니다. 일반 투자자들은 총 16억 6,996만 6,110주를 청약했는데 최종적으로 44만 3,742주가 배정이 된 거죠.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. 이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내역을 한번 보니까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무려 84.87%까지 올라갔더라고요. 수익 예측 때도 55.52%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는데 84.87%는 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공모주들 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.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최종 확약 비율이 80% 이상을 기록해준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. 대형 IPO를 포함시켜도요.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리고 보면 3개월과 6개월 확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둘을 합치면 거의 70% 가까이가 돼요. 그래서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퀄리티적으로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높아진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. 적용 전에는 기존 주주의 비율 3.30%를 포함해서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0.66%가 상장일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었는데요. 이 확약 비율을 적용했더니 무려 9%대까지 떨어집니다. 9.61%. 이렇게 10% 미만인 공모주는 현대중공업과 LG에너지솔루션 정도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드문 수치예요. 참 4월에 단 하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공모주였는데 여러모로 대단한 수치들을 기록해주네요. 자, 그래서 최종 유통 가능한 규모, 상장일의 유통 시총도 100억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. 167억 원 정도가 되겠어요. 근데 하지만 상장 후 1개월 뒤에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이 많다는 거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요. 그래서 한 달 전에, 의무보유 확약이 풀리기 시작하는 15일 전에 승부를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요.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은 확약으로 대부분 다 걸려있기 때문에, 묶여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와 일반 청약자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 총수 중에서 45% 정도가 일반 청약자, 우리들의 몫이 되겠고요. 34% 정도가 기존 주주들의 수량입니다. 일반 청약자와 기존 주주들 모두 이 정도 조건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. 동시효과 때부터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. 자, 의무보유 확약이 아주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모주 중에서 80% 이상이었던 종목들만 한번 추려서 봤습니다. 그러면 포바이포, K옥션, 엔캠, 원준, 맥스트 정도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보시면 확약 비율은 가장 높고 유통 가능 비율은 가장 낮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요. 또 유통 가능 금액도 현저히 낮습니다. 그러니까 공모주가 상장일 좋은 성적을 내기에 좋은 조건들은 거의 완벽하게 다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. 엔캠이나 원주는 기대보다 상장일의 성과가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덩치가 컸다는 부분, 즉 유통시총의 수준이 높았다는 부분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면서 유통가능 비율도 아주 높지 않고 확약 비율도 20% 이상인 그런 종목들을 쭉 찾아봤고요. 상장일 시초가와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따상을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11개 종목 중에서 8개나 따상을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중에서도 포바이포는 유통가능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고요. 확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또 높아서 정말 따상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공모주로서 최상의 조건들은 갖춘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. 한우 툭불 같은 느낌인 건데
이런 친구가 따상을 못 찍으면 정말 굉장히 서운하고 왠지 배신감까지 느껴질 것 같습니다. 물론 주식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상을 간다, 무조건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장일의 주가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. 시초가 200%, 더블의 형성이 되면 주가는 34,000원을 찍겠고요. 그리고 거기서 상한가까지 추가로 찍어준다면 44,200원을 기록하겠습니다. 저는 시초가 더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시효과 때 상한가 매수 전량이 장 시작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증가 추세를 보이느냐 여부가 되겠어요. 상한가 전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 당연히 따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요. 이때는 장 시작 후에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. 반대로 상한가 전량이 9시가 다가올수록 감소한다. 아니면 8시 59분쯤에 급격하게 막 줄어든다. 그러면 따상을 찍더라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. 시초가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포바이포는 시초가 더블은 무난하게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시초가는 2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봅시다. 근데 장 시작하자마자 따상을 잠깐 찍고 풀려버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. 요거는 G2파워의 상장일 3분봉 차트인데요. 장 초반 따상을 찍고 흘러내렸다가 9시 30분경에 다시 상한가에 진입, 또 풀렸다가 오후 들어 몇 차례 상한가를 다시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G2파워도 유통가는 금액이 133억 원으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었잖아요. 이런 경우 상한가가 풀려도 다시 재진입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그런 흐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일로보틱스도 그랬거든요. 장 초반 따상을 찍고 흘러내렸다가 9시 25분경에 재진입해서 쭉 상한가를 잠궈버렸어요. 네, 이런 거 흐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혹시나 정말 혹시나 시초가가 부진하다면 기다릴까 매도할까에 대한 결정은 사이버원과 오토엔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인 종목 중에 시초가가 부진했던 것들, 왼쪽이 사이버원, 오른쪽이 오토엔의 차트인데요. 두 종목 모두 상장일에는 기대치에 좀 못 미쳤지만 다음날 고가 기준으로 보면 179%의 수익률을 기록해주는, 따상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상장일에 시초가부터 부진하다면 이럴 확률은 사실 매우 낮을 것 같기는 한데요.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냥 들고 간다라는 결정을 할 것 같네요. 그리고 상장일 다음 날까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지,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공모가 대비 상장 2일차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써뒀거든요. 1일차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이 딱 반 정도, 또 그렇지 않은 종목이 반 정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장 이틀차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겠죠. 하지만 만약에 따상에 도달한 뒤에 따상 가격의 매수 잔량이 15만 주 이상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. 라고 하면 저는 다음 날까지 끌고 가볼 것 같기는 해요. 반은 따상에 팔고 나머지는 2일차에 팔던지 아니면 다 이틀차까지 가지고 가던지. 반면에 100% 미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보유 쪽으로 결정을 할 것 같고요. 9시에 따상을 찍고 흘러내리는 바람에 못 팔았다, 이거 어떡하냐 라고 고민이 될 때는 유일로보틱스와 G2파워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 상한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따상 밑에 가격에서 팔지 않고 9시 30분까지는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. 즉 저의 목표 수익률은 따상이에요. 간만에 따상을 외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. 내일 다들 활짝 웃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